오늘 여러분의 밥상이 사회적 신분을 드러낸다면 그 충격적인 사실을 믿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밥상 위에는 어떤 음식들이 놓여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이 한 끼 식사가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표식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말이죠,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 한 가지, 아니 그 음식의 가짓수와 재료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어쩌면 잔혹하기까지 한 과거의 한 단면을 오늘 저희와 함께 들여다보시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행위가 어떻게 한 사회의 계층 구조를 이토록 극명하게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차별의 깊이가 얼마나 아프고 냉혹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조선시대로 떠나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모두 아시다시피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왕을 정점으로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처럼 철저히 나뉜 신분은 그저 이름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의식주 모든 면에서 엄격한 차별이 존재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밥상은 신분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급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영양 덩어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곧 사회적 지위와 권력, 그리고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상징하는 강력한 도구였답니다. 왕의 밥상에는 사내 진미가 넘쳐났고, 양반가의 상차림에는 격식과 품격이 담겼습니다. 반면 대다수 백성인 평민들은 소박한 곡물과 채소로 끼니를 이어갔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노비들에게는 밥 한 그릇조차도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밥상들을 통해 우리는 조선 사회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조선의 밥상에 얽힌 흥미롭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준비 되셨나요? 우선 조선의 최고 권력자, 바로 임금님의 밥상부터 살펴볼까요? 왕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라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대한 의뢰이자 하늘이 내린 풍요를 온 백성에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죠. 임금님께 올리는 밥상을 우리는 수라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라상에는 상상 이상의 정성과 호화로움이 담겨 있었는데요. 하루에 무려 5번이나 차려졌다고 하니 그 규모와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가볍게 드시는 초조반이 있었고요. 오전에는 정식 식사인 수라가 차려졌습니다. 점심에는 주다소반, 저녁에는 또 한 번의 수라, 그리고 밤에는 간단한 야식인 야참까지. 왕은 하루 종일 밥상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라간에는 수많은 궁녀와 나인들이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였죠. 이들의 노고는 오직 임금님의 건강과 왕실의 품격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라상에 오르는 식재료는 그야말로 전국 8도의 귀한 것들이 총집합한 것이었습니다. 동해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부터 남도의 기름진 곡식, 한반도 깊은 산골에서 채취한 귀한 산나물, 그리고 최고급 한우 등 육류까지 각 지역의 진상품 중에서도 으뜸 가는 것들만 엄선되어 왕의 밥상에 올랐습니다. 마치 작은 왕국 전체가 임금님의 밥상을 위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죠. 특히 아침 수라상에는 12첩 반상이 기본으로 차려졌다고 합니다. 밥 2가지, 국 2가지, 찌개, 전골, 조치, 찜, 그리고 9가지의 반찬이 올라가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죠. 이 모든 음식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오방색을 고루 갖춰 시각적인 아름다움까지 완벽하게 추구했습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은 이처럼 진귀한 식재료, 정교한 조리법, 그리고 엄격한 의례가 어우러져 왕실의 절대적인 풍요와 권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밥 한 끼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통치 철학의 반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선팔도 모든 백성의 밥상이 이처럼 찬란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다수 백성인 평민들의 밥상은 왕의 수라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들의 밥상 위에는 화려한 오방색 대신 소박한 자연의 색이, 진귀한 식재료 대신 밭에서 직접 일궈낸 땀과 정성이 담겨 있었죠. 주로 쌀과 보리, 조 같은 곡물이 주식이었고 그마저도 쌀밥은 귀한 날에나 맛볼 수 있는 별미였습니다. 평소에는 거친 보리밥이나 잡곡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죠. 밥과 함께 상에 오르는 반찬이라곤 제철에 나는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겨울을 대비해 담가둔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명절이나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아주 가끔 맛볼 수 있는 귀한 손님 같은 존재였어요. 평민들에게 고기는 일상적인 영양 보충원이 아니라 그저 꿈같은 사치품에 가까웠던 거죠. 그들의 삶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흘러갔습니다. 봄에는 돋아나는 새싹으로, 여름에는 싱싱한 푸성기로, 가을에는 풍성한 곡식으로 밥상을 채웠죠. 하지만 자연은 늘 너그럽지만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밭작물마저 시들고 곡간이 비어갈 때 평민들은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땅과 산이 내어주는 모든 것을 먹어야 했던 고단한 생존의 시간이었죠. 때로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이웃을 보며 슬픔을 삼켜야 했고, 어린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술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삶의 지혜를 찾아냈습니다. 구황작물로 끼니를 잇고 한정된 재료로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며 척박한 환경에 적응했죠. 투박한 흙그릇에 담긴 보리밥과 김치, 그리고 몇 조각의 나물. 이 소박한 밥상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과 가족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풍요롭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민초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던 거죠. 이처럼 평민들의 밥상은 소박함 속에 담긴 지혜와 함께 늘 배고픔과 싸워야 했던 고단한 삶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의 가장 밑바닥, 노비들의 밥상은 어땠을까요? 평민들의 밥상이 고단함 속의 지혜를 보여주었다면 노비들의 밥상은 비통함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밥 한 그릇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문제였죠. 주인 집의 마당 한 구석에서 혹은 허름한 움막 안에서 그들은 매일같이 허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노비들에게 정식으로 차려진 밥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주인이 먹다 남긴 잔반, 그것도 운이 좋아야 얻어먹을 수 있는 귀한 것이었죠. 심지어 짐승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으며 개밥 그릇에 담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들의 밥상은 사회적 존재 가치와 직결되었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노비들의 모습은 당시 사회의 잔혹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죠.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절망하는 가족들의 모습,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허기를 달래는 아이들의 눈빛은 조선시대 신분제의 가장 어둡고 슬픈 그림자였습니다. 밥 한 톨, 물 한 모금마저도 주인의 자비에 기대야 했던 노비들의 삶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오직 생존만을 갈구하는 비극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밥상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픈 증거였죠. 조선의 밥상은 이처럼 계층에 따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며 신분제도의 잔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다양한 밥상 풍경을 살펴보며 왕의 수라상에서부터 양반가의 잔치상, 그리고 평민들의 소박한 밥상까지 각기 다른 삶의 단면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통하고 마음 아픈 풍경은 바로 최하층민인 노비들의 밥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밥 한 그릇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조차 기대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노비들의 밥상은 조선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였죠. 이처럼 조선의 밥상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짓밟히고 유린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픈 증거였습니다. 왕의 수라상이 전국 8도의 진귀한 식재료로 차려지며 하늘이 내린 풍요와 절대 권력을 상징했다면 양반의 잔치상은 격식과 미학을 담은 풍류로 그들의 품격과 여유를 뽐냈습니다. 그러나 평민의 밥상에는 주로 곡물과 제철 채소만으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려는 끈질긴 의지와 지혜가 담겨 있었죠. 반면 노비의 밥상에는 주인이 먹다 남긴 잔반마저 귀하게 여기며 허기를 달래야 했던 절망적인 슬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으니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조선의 현실이었을 겁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의 차이는 비단 영양분의 다름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한 개인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짓는 잔혹한 잣대였죠. 아침 수라상에 12첩 반상이 가득 차려지는 왕의 위엄과는 달리 마당 구석에서 개밥 그릇에 담긴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야 했던 노비들의 모습은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표였으니까요. 이처럼 조선 사회는 식탁 위에서부터 극심한 불평등을 여과 없이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드러냈습니다.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은 단순한 재료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견고한 신분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계층에 따라 어떻게 박탈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밥상 위에 무엇이 놓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의 질은 물론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결정되는 사회, 상상만 해도 참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신가요? 조선시대 신분제는 단순히 이름표가 붙은 신분증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서 매 순간 당신의 삶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족쇄와도 같았죠.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백성들의 모습,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절망하는 가족들의 모습,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허기를 달래는 아이들의 눈빛은 밥상이 곧 생존의 전부였던 당시 민초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들의 삶은 처절함 그 자체였으니 이 모든 비극이 밥상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특히 최하층민인 노비들에게는 밥 한 그릇이 단순히 식사를 넘어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밥 한 톨, 물 한 모금마저도 주인의 자비에 기대어 목숨을 연명해야 했던 그들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오직 생존만을 갈구하는 비극의 연속이었죠. 이들의 밥상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짓밟히고 유린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픈 증거이자 조선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밥상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을 통해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잔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왕의 화려한 수라상과 노비의 텅 빈 그릇은 단순히 음식의 차이를 넘어 한 시대가 품고 있던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이었죠. 이처럼 밥상 위에 펼쳐진 극과 극의 풍경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뼈아프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잔혹한 현실이 바로 조선의 밥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왕의 수라상에는 진귀한 풍요가, 양반의 잔치상에는 격조 높은 풍류가, 평민의 밥상에는 고단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최하층민 노비의 밥상은 오직 처절한 허기와 비참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음식의 차이를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밥상은 그저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한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박탈당할 수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였던 셈입니다. 노비들에게 밥 한 그릇은 단순히 허기를 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주인의 자비에 기대어
겨우 목숨을 연명해야 했던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위태로운 줄타기와도 같았을 겁니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허겁지겁 삼키거나 때로는 그마저도 얻지 못해 굶주림에 몸부림쳐야 했던 그들의 모습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뿌리 깊은 차별과 불평등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뼈아프게 각인시켜줍니다. 텅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줄임배를 움켜쥔 채 절망하던 가족들의 눈빛은 조선 시대 신분 제도가 빚어낸 가장 비통한 그림이었죠. 이처럼 조선의 밥상은 계층에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밥상에는 산의 진미가, 양반의 밥상에는 격조 높은 풍류가, 평민의 밥상에는 소박한 지혜가 담겨 있었지만 노비의 밥상에는 오직 간절한 허기와 비참한 현실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밥상이 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 불평등의 깊이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밥상 하나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밥그릇의 크기로 재단되던 시대. 이 모든 비극이 바로 조선의 밥상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조선시대의 밥상을 통해 그 시대의 신분제도와 사회적 불평등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왕의 수라상부터 노비의 빈 그릇까지 밥상 위에 펼쳐진 극과 극의 풍경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조선시대의 밥상에 담겨있던 차별과 불평등은 단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형태로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물론 조선시대처럼 밥상 위에 놓인 음식만으로 신분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행위 속에서도 여전히 계층과 상황에 따라 미묘하고 때로는 노골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이에게는 유기농 식단이 일상인 반면 또 다른 이에게는 끼니를 때우기 급급한 현실이 매일의 밥상이 되기도 하죠. 형태는 달라졌지만 우리의 밥상 위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밥상은 과연 모두에게 평등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선의 밥상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밥상 위에 진정한 평등과 존중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밥상 너머 조선의 술이 품고 있던 또 다른 비밀을 파헤쳐보죠. 술 한 잔에 담긴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다양한 사회적 의미들을 함께 탐험해볼 예정이니 다음 이야기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